여기로 조금 더 오실게요. 자, 그 단톡방에 제가 광안리 초기 재개발 구역들을 올려드렸거든요. 광안리가 이제 광안동, 정확히 우리는 동 단위로 봤을 때 광안동이 부산에서는 어느 이제 기차 움직임과 같다 했잖아요. 한 몇 번 기차 정도 될까? 동 단위로 봤을 때 2등, 1등이 어디예요? 남천. 해운대까지 포함하면요. 이제 부산에서 네? 3, 4위 정도? 네. 부산에서 일단 제일 비쌌던 데가 진안장에서는 우동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서 마린이 있다 보니까 우동이 제일 비쌌고, 그 다음 이제 남천동이었고, 그 다음에 중동이었어요. 중동에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16억 5천까지 갔었어요. 이제 마린 자이가 18억 3천까지 갔었고, 예, 그 다음에 남천동 뭐 삼익비치라든지 이런 게 갔었는데 조금 잡기 힘들죠. 그 다음에 우동의 트월센이 17억 5천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천동은 그 당시 아파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못 갔지만 아파트가 있었다면 많이 갔겠죠. 그 근거로 이제 삼익비치가 많이 갔던 거고, 제 기억이 맞다면 뉴비치가 동부올림픽타운보다 비쌌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재건축이 된다 하면 남천동도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1등을 꼽으라면 저는 우동과 남천동, 그 다음 2등을 꼽으라면 중동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광안쌍용도 16억 갔었거든요. 그럼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16억 5천 갔었는데 광안쌍용이 16억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식 차이가, 그 당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를 해로스라는데 해로스가 신축이에요. 근데 광안쌍용은 이제 좀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계단 말이에요. 연식 차이가 있는 것 대비 5천만 원 차이라면 거의 비슷하지 않냐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입지로 봤을 때는 진안장에서 해운대 바다뷰가 보인다 안 보인다가 한 3억 정도 차이 났어요. 근데 광안대교는 한 5억 정도 차이 났습니다. 막판에 좀 꼭지에서. 그래 보면 이제 동으로 따지면 야, 우동보다는 살짝 비슷하거나 밑에거나 잡아야 되는데, 뷰 차이가 이제 좀 더 해운대 바다뷰보다는 광안대교 뷰를 더 쳐주다 보니까 가격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 단위로 동 가격으로 봤을 때 왜 밑에였냐 보면, 여기는 광안 쌍용 말고 없어요, 아파트가. 이게 이제 큰 단점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세대수라도 이 아파트들이 치고 가려면 이 동네에 세대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동네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 될까 해서 제가 부산부터 서울, 대구 전수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알려드릴까요? 네. 3,000세대가 핵심입니다. 3,000세대. 3,000세대가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인구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프랜차이저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병원이나 우리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보면 센텀파크도 센텀파크 1차, 2차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개 합치면 3,000세대가 넘어요. 거의 한 4,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린시티도 보면 아이파크 제니스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도 3,000세대가 넘어요. 반경 500m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동네인데, 이 동네의 개념을 모르겠다면 반경 500m 내에 3,000세대가 넘어야 돼요. 근데 LCT를 가보면요, 3,000세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LCT 주민들은 이제 라이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LCT에 저는 이제 들어올 때부터 좀 단점이, 상징성은 워낙 좋고 좋은 아파트지만 세대수가 작고 그러면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라이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0세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광안 자이도 있고 드파인도 있고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들어오다 보면 3,000세대가 넘어가는 순간, 이 동네 3,000세대가 넘어가는 순간 저는 오히려 중동가 최소 같거나 지금도 비슷한데 약간 밑에라면 이제는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대세는 뭐냐면 광안대교 뷰 때문이라고 봐요. 오션 테라스처럼. 하면 이게 뷰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는요,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감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감가되는 가치는 뭐가 있냐면 콘크리트. 그래서 건축물은 감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상 올라가는 게 땅값이 올라줘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서 보면 같은 가격이면 구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는 건물값이 5억, 땅값이 5억인데 구축 아파트는 건물값이 2억, 땅값이 8억, 합쳐서 똑같은 10억인 거예요. 하면 얘는 5억이 올라갈 동안 얘는 8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5억은 감가되고 여기는 2억이 감가되고.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되지 않고 올라가는 게 뭐가 있냐면 또 조망권입니다. 조망권. 앞에 가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GDP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조망권이 나오는 삼익비치조차도 남향으로 지었다면 지금 짓는다면 남향으로 안 짓겠죠. 그리고 W도 보세요. 북향이잖아요. 뭐 일부 베란다, 거실이 이제 남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강한대교는 북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가 나오니까 많이 비쌌죠. 그리고 뷰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치 있을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한강뷰 아파트를 봐야 돼요. 한강뷰 아파트. 결국은 서울이 좀 선행을 하거든요. 근데 뷰 나오는 아파트가 부산에서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어려운 질문 하지 말까요? 많이 빠졌습니다. 뷰 나오는 아파트가 많이 빠졌고 다 같이 많이 빠졌는데 작게 빠진 게 학군지 아파트가 그나마 제일 적게 빠지고 제일 먼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사직동 라인이 강세였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시중에 돈이 넘칠 때는 뷰 좋은 데서 살고 싶고 과시도 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누군가 그 김 부장에서 나오던데 우리 인생의 트로피 같다 하잖아요. 근데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아파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뷰 나오는 데서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 데서 W도 뷰 나와서 떴지만 뷰 나오는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가면서 뜬 거잖아요. 예. 아마 그런 현상이 계속 될 건데 이제 이번에는 뷰 나오는 게 어려워지니까 내가 뷰 뜯어먹고 살 곳 아니고 근데 애기 교육은 포기 못 하겠고 이러면서 학군지가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서울장은 어떻게 될까 유심히 봤거든요. 서울도 많이 빠졌어요. 22년도에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우리 역전세 2억 3억 맞을 때 서울은 역전세 5, 6억 맞았었어요. 그거 세 채 들고 있는 분 울면서 통화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역전세 5억을 1년 동안 세 채 맞았다 해보세요. 아파트 투자 20년 하신 분인데 다시는 아파트 투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하다 보면 건물이나 이런 걸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꼭 나중에는. 이제 서울을 이래 딱 봤는데 안 빠지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대치동 학군지 아니에요. 거기도 빠졌어요. 역세권 거기도 빠졌어. 어디? 한강뷰. 한강뷰 보이는 곳이나 누가 봐도 한강뷰의 구축은 예비 한강뷰 신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구축 30년 넘어간 거 있죠. 이거는 예비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구축이니까 재건축할 거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안 빠졌거든요.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아마 강한대교 뷰가 예쁘게 나온다?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 되게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승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또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기도를 보면요. 특히 김포시 이런 데 있잖아요. 김포가 어떤 데냐면 우리 부산이 있으면 김해가 있듯이 서울이 있으면 김포가 있거든요. 그럼 김포는 김포 자체의 매력보다는 바로 서울로 들어가는 붙어 있고 골드라인 통해서 서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 경기도는 교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모든 편의시설이 모든 업무나 이런 게 서울에 다 있는데 배드타운으로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김포에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서울로 바로 올 수 있다 없다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김포조차도 역세권보다 한강뷰가 더 비싸요. 그래서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 소득이 올라가면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도권이 먼저 선행됐고 지방도 곧 내려올 것이다. 지방 중에서도 특히 대장인 부산이 내려올 것이고 부산 중에서도 조망권의 대장인 강한대교 뷰, 그 다음에 해운대 뷰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점점 뷰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뷰가 나오는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많이 오르고 있어요. 남천자이 많이 올랐죠. 영호동 W 몇몇 단지들은 신고가 전고점 돌파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테넌밤도 올랐죠. 오션테라스도 덜컥 누군가가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래가 됐죠. 저는 유일하게 좀 강한대교 뷰가 보이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먹거리가 남았다 싶은 게 광안 쌍용입니다. 예, 광안 쌍용은 점점 구축이 되지만 얘가 주는 입지와 얘가 주는 조망권은 감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주목해 볼 만하다 봐지고요. 그리고 초기 재개발도 그 여러분들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제일 대박 나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재개발은 입지 좋은 재개발은 한 10년 15년에 10배씩 올라버려요. 촉삼 이런 게 옛날에 4, 5천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8, 9억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좀 10배씩 터지는 게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재개발도 입지 좋은데 우리가 재개발을 싸게 살려면 두 중에 하나잖아요. 입지가 나쁜데 단계가 많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입지는 좋은데 단계가 많이 안 됐거나. 입지 좋은데 단계가 많이 진행됐으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럼 우리는 싼 데 들어가려면 속도를 보거나 입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초기 재개발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를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안리 초기 재개발이 한 차례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매력은 있다 봐지고, 그래서 이제 광안 쌍용이 앞으로 뷰가 나오는 게 리딩을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요런 SK뷰 있죠. 광안 SK뷰 이런 데도 분명히 가성비로 들어가는 수요가 생길 거고 누군가는 또 투자로 초기 재개발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지도 올려드렸으니까 광안 쌍용도 광안 쌍용에서부터 우리가 해변가까지 걸어가 볼 겁니다. 광안 쌍용이 좋았던 이유는 해변가까지 가깝고 조금 길은 건너야 되지만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가까이 있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일단 해변까지 보면서 얼마나 가까운지 앞으로 막힐 건 없는지 이런 걸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기 해변가로 갈수록 그 광안리 해변가에 높은 건물들 있죠. 거기는 상업지예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층수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제 기억이 20층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사더라도 최소한 한 22, 3층 이상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조망권을 확실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상업지에 앞에 여기로 걸어가다 보면 상업지에 해변가 쪽에 20층까지 지어져 버리면 나는 뷰값 다 주고 샀는데 나중에 뷰 가려지면 낭패잖아요. 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현장을 또 보는 겁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한동안 쭉 편하게 갈 거예요.